이런 드라마가 흔치 않거든. 아니 거의 없거든. 이 드라마만 보면은 역사 공부 안 해도 돼. 이게 꼭 역사서야. 살짝 과장해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드라마가 많지가 않아. 근데 그 KBS에서 만든 정통 사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하 사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드라마가 이 옥송의 불꽃 끝동입니다. 오늘은 행복하다. 어떤 날은 슬퍼지고 결국 살아간다는 건 그런 게 아닐까. 마냥 기쁠 수도 마냥 슬플 수도 없는 것. 여기까지 해서 연인의 특장점을 좀 살펴봤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두 번째 드라마 오쏘메 붉은 끝도. 그죠. 이거는 이산의 일대기라기보다는 이산과 의빈성 씨의 그치, 사랑의 사랑 초점을 이야기죠. 맞췄죠. 그리고 이 중심으로 끌고 가는 거는 이산보다는 오히려 의빈성 씨, 의빈지. 성덕임이라고 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오쏘메 붉은 끝동의 제가 선택한 단토가 생각하는 특장점은 실제 역사를 다뤘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나 지금 가져온 5개의 드라마들 중에서도 실화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진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사랑 얘기, 이게 실화라는 게 말이 안 된다. 그 점에 포커스를 좀 맞췄어요. 이게 실화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했잖아, 드라마라는 게 작가가 써야 되고 실제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말이 되도록 시청자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작가의 상상력이라던가 아니면 보완할 점이라든가 작가가 만들어낸 얘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픽션이 섞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픽션의 분량이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다. 그 점을 저희가 완곡하게 표현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가져온 5개의 드라마 중에서 거의 100%에 가깝게 옥소매 붉은 끝동은 역사 그 자체다. 역사 드라마에서 보여준 그 스토리가 라인이 있잖아. 그치. 큰 맥락의 라인이. 아니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그 디테일한 그런 상황들까지도 실제로 역사서에 적혀 있어요. 이런 드라마가 흔치 않거든. 아니 거의 없거든. 이 드라마만 보면은 역사 공부 안 해도 돼. 이게 꼭 역사서야. 살짝 과장해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드라마가 많지가 않아. 근데 그 KBS에서 만든 정통 사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하 사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드라마가 이 옥송의 불꽃 끝동입니다. 보징이 너무 잘 됐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보징이 잘 됐는데 그렇게까지 재미있을 수 있나? 진짜 신기할 뿐이에요, 드라마 자체가. 역사 스토리 실화 그 자체가 너무 좋아. 말이 안 돼. 이 세기의 로맨스야. 와,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 옥솜에 보면서 후반에 진짜 사람이 이렇게까지 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로 빠져서 봤던 드라마입니다. 사실 저는 나중에 이 정조와 의빈성 씨의 얘기가 실화이고 더욱이 드라마에서 표현된 둘의 사랑이 정확한 고증을 통해 90% 이상 역사적 사실과 같다는 걸 알게 되면서 거의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 덕후가 돼가지고 한동안 정조와 의빈성 씨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하고 막 조사하고 그러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드라마 본방사수는 그냥 필수 옵션이었고, 지금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드라마에서 보여준 둘의 이 남녀 상렬지사는 거의 역사 그 자체다라고 받아들여도 될 정도로 사실에 가깝다고 해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경우 아니에요? 무려 10대 중반부터 30 가까이 될 때까지 15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왕의 사랑을 거부한 덕임이나 그런 그녀를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취하지 않고 몇 번씩이나 거절을 당했음에도 날 것 그대로의 표현으로 그냥 뻥 차였어. 대놓고 뻥 차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5기 7.8기 무슨 오뚜기 마냥 좌절하지 않고 고백해서 결국 사랑을 쟁취해낸 그 시대의 진정한 상남자이자 로맨티스트 이산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오쏘메라는 드라마를 통해 봤던 이 둘의 사랑이 실화라는 게 진짜 놀라운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왕이 한 여자만을, 그것도 10대 때부터 30이 될 때까지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심지어 한눈도 팔지 않고 주기적으로 고백까지 해가면서, 게다가 왕의 신분으로 이 공개 고백하는데 이게 차이면은 무슨 개망신입니까? 얼마나 쪽팔릴 거야. 보는 눈도 그냥 한둘이 아닐 거고, 게다가 그 상대가 대단한 집 여식도 아니고 이게 궁녀야. 그러니까 둘의 사랑은 드라마틱도 이런 드라마틱이 없어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고 봤으면은 저는 진짜 재밌게 보면서도 좋은 평가를 안 내렸을 수도 있어. 역사를 모르고 봤으면. 아니 너무 과장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재밌지만 욕하면서 봤을 수도 있다라는 소리지. 자, 잠깐 연인을 커버를 틀어놓고 옷소매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커버를 좀 바꾸고 가겠습니다. 미션 하여튼 뭐 그렇고 계속 좀 이야기를 이어가면은 욕하면서 봤을 수도 있어. 왜냐면 너무 과장됐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 스토리 자체가 역사를 몰랐으면. 아니 왜냐면 스토리가 너무 신파를 위한 신파 같았거든. 대놓고 너희들의 눈물을 바다까지 짜내고야 말겠어 이렇게 작정하고 만든 이야기 같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드라마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다 실화예요. 실화. 단 제조상궁과 광안궁 얘기 요것만 빼고 요거는 이제 픽션이 맞아요. 요거는 이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극찬하는 팩트는 이산과 도기미의 이야기 여기까지. 자 오소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가져온 거는 이 장면입니다. 어떻게 맞나요? 맞아요. 사리님의 머릿속에 있는 사리님의 1등 장면. 맞아요. 저희가 또 이렇게 취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이 장면을 꼽았다는 건 이거는 이건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지. 이 장면이 맞아. 명장면이라는 건. 맞아. 이 장면을 한마디로 말하면 덕임과 덕임의 이별? 그지. 예. 약간 그런 느낌이죠. 덕임을 보내주는 덕임. 그지. 자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임과 덕임이 달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임에도 다릅니다. 네. 성덕임이 성덕임을 보내는 그 장면이거든요. 대체 어디를 어떻게 보낸다는 거야.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때가 뭐냐? 승을 입었어. 네, 승을 입어서 승은상군이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회임까지 했어요. 그래서 회임까지 한 상태여가지고 이제 곧 첩지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치. 이제 완전히 신분이 탈바꿈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런 이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현재 그 상황의 덕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덕임은 첩지까지 받으면 완전히 이제 빈이 됐든 아니면은 뭐 등급 있잖아요. 이 서첩의 그 중전 이하로 내명부의 그게 있잖아.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이제 단순히 승은 상궁의 신분을 넘었어. 왜냐면은 용종을 인태했거든. 지금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이게 딸이든 심지어 아들이면 계승서열 1순위를 낳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신분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을 어떻게 보면 또 그나마 동등한 상태에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자리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하필 또 이때가 뭐냐면 휴가가 맞췄어 휴가를. 그래갖고 친구들은 늘 그렇듯이 함께 나가서 노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자기는 궁 안에 남아있어야 돼. 혼자. 임신도 임신이고 이제 더 이상 궁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왕의 부인이 궁 밖을 막 함부로 놔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 배웅만 하고 있는 딱 그 상황입니다. 잘 놀다 와라 이렇게. 근데 이 덕임이 성격으로는 같이 나가고 싶은 게 맞거든. 자유분방하고 그 자유를 잃기 싫어서 그렇게도 나도 그 이산을 사랑함에도 이산한테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과의 시간 나의 자유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오랜 세월 밀어냈던 거거든. 근데 결국에는 그 마음을 밀어내지 못하고 받아들였어. 그 자기 선택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선택임에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이 마음은 부러운 마음, 자유를 갈구하는 마음은. 그런 복잡한 심경이 담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모처럼 다 같이 나가는 휴가인데 마마님도 함께 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복연이가 말을 하는 겁니다. 친구 중에 한 명이죠. 복연이가 이제 말을 하니까 덕임이가 난 이제 2번 다시 걸 밖으로 나갈 수 없어. 이 대사가 약간 핵심이죠. 평생 이 구중궁궐에 갇혀 살아야 하는 게 내 팔자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정으로 말하는 거야. 근데 금방 또 이제 덕임이답게 밝게 돌아와서 괜찮아. 나 대신 너희가 보면 되지 뭐. 돌아와서 전부 이야기해주기다. 이렇게 애써 밝은 표정으로 친구들을 보내줍니다. 괜찮은 척 하는 거죠 사실. 그리고 난 요게 또 좋았어요. 오랜만에 의기투합한 궁녀즈. 그런 그 모습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의기투합을 하니까 진짜 오랜만에 또 미소를 보이는 덕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사실 찐이다 라고 봐야 되는데 다 같이 놀러가는 친구들을 배웅만 해야 되는 그런 덕임의 심정이 이 한 컷에 너무 잘 드러났어.
그럼 친구들은 가고 있고 혼자서 이렇게 홀로 남아서 그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은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경희, 영희, 복연 차례대로 이렇게 친구들을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걸 티를 내면 안 되니까 자기 심정을 애써 밝게 인사하는 그쵸. 덕임이 되겠습니다. 애써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표정이 약간 씁쓸함이 묻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그치. 왕의 여자라는 족쇄에 묶여서 여기 남아 있어야 되는 자신과 달리 여전히 자유로운 그 친구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약간은 쓸쓸하게 이렇게 있는 덕임입니다. 표정이 잘 드러나죠. 어딘지 우울한 표정의 그런 덕임이죠. 분명히 나름의 행복도 할 거고 뭔가 만족함도 있을 텐데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너무 잘 드러나는 덕임입니다. 이게 뭐냐면이야. 여기 그 우울함, 그 뭔가 공허함 어쩔 수 없이 느끼고 있는데 여기서 감독님도 그렇고 진짜 잘 표현을 한 게 어디선가 얘들아 자기 목소리가 딱 들려요. 그걸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컷이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자유로웠던 그치.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덕임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치. 친구들과 함께 단순히 걸 밖으로 나간다기보다도 이제 아예 영영 떠나보내는 거죠. 그치. 진짜 이별을 하는 그치, 거죠. 그치.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얘들아 하면서 마침 이제 자유로운 궁녀 그 덕임이 등장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진짜 해맑은 모습으로 친구들에게 합류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덕임만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덕임의 내면을 표현하는. 이 장면은 진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도 소름이 돋네요. 오히려 해석을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마 달의 연인에서 철이 든 아이유가 철이 들기 전 모든 이 충격적인 사건을 겪기 전 그 전 아이유를 보는 입장이지 않을까. 약간 비슷한 감정도 있을 것도 같아. 어렸을 때에 아무 걱정 없고 순수했던 시절을 그리기도 하잖아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리워도 하고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막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같진 않더라도 비슷한 느낌의 맥락을 가진 그런 감정일 것도 같아요. 이 모습이 그래서 참 감동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영 자신을 떠나가는 궁녀 덕임을 바라보는 그런 승은 덕임. 보내주고 싶지 않지만 보내줘야 하는 모습이잖아. 이제는 떠나보내야 되는. 근데 여기서 또 디테일이 진짜 좋았던 게 이 덕임이 뒤를 돌아보고 인사를 해요.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이게 마지막 만남이라는 걸 모르는 듯한 혹은 반대로 알면서도 천진하게 그냥 떠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인사를 합니다. 이 헤어짐이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여기에 화답하는 승은 덕임. 마지막 인사죠. 그치, 마지막 인사. 자기가 자기에게 궁녀 덕임이 없다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10대 시절에게 우리의 리즈 시절 가장 기억하고 있는 시절에게 인사를 하는 듯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내주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그런 덕임을 그런 찬란했던 시절을 보내는 거의 그런 느낌의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임을 뭐 아는지 뭐 모르는지 그냥 자꾸 이렇게 돌아보면서 인사를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어떤 족쇄도 이렇게 책임도 없이 이렇게 친구들과 깔깔거리던 그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여주면서 회장하는 궁녀 덕임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참 이 복합적인 마음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 마침내 티 없이 자유로웠던 자신을 완전히 보내준 그 승은 덕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구도까지 마치 덕임의 지금 심정, 덕임의 마음을 너무 잘 나타내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봐봐, 밝은데 휑하고 황량해. 되게 맑잖아, 밝잖아. 이런 좋은 날이 어딨어. 겉으로 보기엔 그런데 나무들 보고 물색 보고 이러면 물색은 너무 진하고 나무들은 황량해요. 낙엽도 몇 가닥 남아있지도 않고 날은 너무 좋아, 화창하고. 요 구도도 너무 잘 잡은 것 같아. 쓸쓸한 모습을, 그러니까 이 복잡한 모습을 덕임 그 심리를 너무 잘 이 배경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숨의 붉은 끝동, 저희의 명장면 덕임과 덕임의 이별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던 그 장면 포함해서 또 오숨의 붉은 끝동 제가 어떤 장면들을 꼽아왔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구나.
아까부터 여기 있었습니다. 종일 제 무릎을 베고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보셔야지요. 너무 지체하셨습니다. 그래. 알겠으니 어서 가시옵소서. 정말 늦으셨다니까요. 이 첫 장면을 잘 기억해 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넣은 이유가 확실히 있습니다. 이 장면 잘 기억해 주세요. 이 첫 장면 명장면이에요, 진짜. 왜 그런지는 나중에 나옵니다. 모처럼 다 같이 나가는 휴가인데 아, 인사하는 덕임의 모습, 디테일, 이런 심리 상태, 배우들의 연기, 합이 너무 좋았어. 진짜 너무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서로 이제 인사를 주고받는 이 모습도 그렇고, 깔깔거리면서 웃는 이런 장면들도 자유분방함, 천진함을 표현하고 있는 있어. 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자꾸만 마음속으로 셈을 해보게 된다.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얻었을까? 무엇을 잃었을까? 시들었어. 그 너에게 생기 내릴 넘치는 필요를 정했다. 생기 넘치는 덕임이. 마땅할 의. 의자에는 좋아한다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알면서 뭘 묻지? 유일한 버팀목이잖아. 너는 날 연모하지 않을 거라고 예전에 내게 말했지. 지금도 그러하냐? 상관없다. 어차피 넌 내 것이니까. 오늘은 행복하다. 어떤 날은 슬퍼지고 결국 살아간다는 건 그런 게 아닐까. 마냥 기쁠 수도 마냥 슬플 수도 없는 것. 유일한 행복한 장면이었어요. 옥소매에서. 아, 이것도 오상궁. 데이. 너무 작다. 이리도 작은 사람이었던가. 그런 너를 그지. 내가 연모하였다. 이게 수십 년이 지난 뒤에 그지. 상황이잖아요. 덕이마. 그때까지도 이렇게 잊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 왜 하필 신첩이 옵니까? 야, 왜 하필 맞아. 저였습니까? 다른 그 어떤 여인도 네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 다른 이는 필요 없어. 오직 너여야만 해. 나쁜 꿈이라도 꾸셨습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되십니까? 여기 있구나. 아까부터 여기 있었습니다. 종일 제 무릎을 베고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보셔야지요. 너무 지체하셨습니다. 그래. 덕이마, 난 절대 할밤마마처럼 사랑하지 않는다. 난 끝까지 지켜낼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알겠으니 어서 가시옵소서. 정말 늦으셨다니까요. 여기서 아까는 나갔어요. 그지. 그런데 이제는 아까 이대로 나왔어요. 기억이 난 거야. 그지. 문을 열지 못하죠. 이렇게 뭐가 중요한지를 깨달은 이산입니다. 두 번 다시 이 손은 절대 놓지 않는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아직은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 시간이 많지 않더구나.
순간의 바램이잖아.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덕임이 나한테 그렇게 바랬던, 평생을 이렇게 덕임에게 갈구했던 그 사랑을 마지막 순간에 저승의 문턱에서 확인을 한 거잖아. 그래서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덕임이 순간은 영원히 넣었다. 그리고 그 프레임이 딱 가둬요. 그 화면을 영원히 된 거지 말 그대로. 대사부터 디테일까지 너무 좋았어요. 촬영의 디테일까지. 마지막 장면으로 진짜 베스트였습니다. 확실히 좀 매력 포인트가 있죠, 장면들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명장면, 옥수매의 명장면을 또 살펴봤고요.